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7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작 발표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전 녹화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히든싱어 7의 온라인 제작 발표회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또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로 오늘이죠. 8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JTBC 히든싱어 7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와 그 가수의 목소리부터 창법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창 능력자들의 노래 대결이 펼쳐지는 신개념 음악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히든싱어 7 정말 이 히든싱어가 매 시즌 신선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재미와 쾌감을 선사해 왔고 그만큼 열렬한 사랑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이제 히든싱어 7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훌륭했지만 더 훌륭한 역대급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화려한 라인업의 원조 가수들은 물론 막강한 실력을 가진 모창 능력자들까지 등장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고난도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결의 현장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매회 놀라운 무대를 선사할 히든싱어 7 그 첫 시작을 살짝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초대 원조 가수와 또 모창 능력자들이 펼칠 팽팽한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함께 지켜보시죠. 어떤 가수가 이런 시간을 맞을 수 있겠어요. 다시 제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언니의 음악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고. 저의 신은 형님이셨거든요. 이렇게 애정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감동. 네. 되게 신인으로 저를 돌려놓는 것 같은 느낌. 참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밖에는. 계속 노래해야 되는 이유들을 목소리로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 모든 걸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지금. 가수를 하길 참 잘했구나. 주지 못한 나 미안해 용서해 원하고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1위일까? 최고예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아모르 파티 녹화의 주름도 나고 똑같이. 박진영 씨, 혹시 동생 있으세요? 히든싱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초의 원조 가수 박정현. 저는 아마 끝까지 잘 맞출 것 같아요. 선배님 노래를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잘한 건 물론이고 너무너무 쉬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이제 10년 만에 나왔으니까 일단 우승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우승하겠다. 와, 준비 제대로 했네. 와! 제발 절 좀 알아주세요. 박정현 씨. 저는 여기 나온 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 씨는 탈락입니다. 와, 정말 관중들이 놀라는 모습 모두 보셨죠? 정말 어마무시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박정현 씨께서 제발 절 좀 알아달라고 절규하는 모습까지 과연 어떤 전개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또 이렇게
지난 시즌들의 모습까지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원조 가수를 잘 찾아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히든싱어 7의 총괄 프로듀서 조승욱 PD와 또 전현무 씨, 송은희 씨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히든싱어 7의 총괄 프로듀서죠. 조승욱 PD님과 인사 나눠볼 텐데요. 네, PD님, 히든싱어 7 온라인 제작 발표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기자님들께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히든싱어 10주년을 맞이해서 시즌 7으로 올해 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총괄 프로듀서 맡고 있는 조승욱입니다. 10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JTBC도 대중분들에게 아직 각인이 되지 않았던 채널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회 박정현 편 파일럿이 10번 재방송 나간 끝에 시청률이 1%가 됐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시작은 좀 미미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뭔가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감회가 밀려오는데요. 어쨌든 그 10년 사이에 방송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올해 저희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을 봐주실지 되게 좀 떨리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하여튼 또 엄청난 반전과 재미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바로 히든싱어 7의 터줏대감이죠. MC 전현무 씨 그리고 송은희 씨 함께 모시고 인사 나눠볼 텐데요. 전현무 씨부터 순서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프리한 지 10년, 히든싱어도 10년, 동갑입니다. 저와 함께 성장한 히든싱어의 10주년 또 MC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언제 하냐, 히든싱어 언제 하냐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저희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쭉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히든싱어를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했던 분들이 다 봐주신다면 제 체감 시청률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들 많이들 기대하셨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보면 안 돼요. 예,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만 하고 계속 짤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인사와 소개도 범상치 않은 전현무 씨의 인사였고요. 그럼 패널 대표로 와주신 송은희 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싱어의 고인물, 히든싱어의 막귀, 히든싱어에서 흥을 맡고 있는 송은입니다. 전 사실 히든싱어 시즌 1부터 함께하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청자로서 방송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나 저 자리에 너무 있고 싶다. 나 저거 가서 내가 꼭 맞추고 싶다. 저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했던 프로인데, 그 프로에 제가 이제 한 시즌 거의 3부터 함께 합류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영광이고, 이번 시즌이 시작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프로포즈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정말 어느 때보다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서는 좀 잘 맞추셨나요? 이게 너무너무 희한한 일입니다만, 물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귀가 이제 약간 좀 노화가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실력들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다시 이제 오랜만에 첫 녹화하면서 저도 또 멘붕이 왔었거든요. 그거 까먹었던 것 같아요. 히든싱어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과 이 제작진분의 능력을 까먹고 있다가 첫 녹화 때 진짜 다시 멘붕이 왔었습니다. 제작진이 뭐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지만 네. 일도 낮은 게 없어요. 네, 여전한 막귀. 송은희 씨는 1도 낮은 게 없습니다. 예. 네. 제작진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송은희 씨께서 발전이 살짝 없으셨던 네네. 걸로. 근데 노래는 너무 즐겁잖아요. 그럼요. 네. 축제죠. 네. 즐기면 됐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작 발표에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는 만큼 저희가 사전에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님들을 대신해서 그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님께서 히든싱어는 시즌 7까지 이어지는 만큼 큰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엔 원조 가수와 모창 능력자가 대결을 펼친다는 이 포맷 자체가 신선했다면 이제는 그 포맷이 시청자들에게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요. 이전 시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TV 리포트 박설희 기자님께서는 히든싱어 초대 원조 가수가 박정현 씨죠. 박정현 씨가 히든싱어 7의 첫 장을 연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불어 이번 시즌의 재출연 가수 편에서는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했는지도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우선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매 시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까, 이렇게 뭐 룰을 좀 바꿔볼까, 4라운드 시스템을 바꿔볼까 막 되게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큰 틀 자체는 몇 번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큰 틀 자체는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뭐 이거를 바꾸는 게 과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매회가 특집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회 보통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은 뭐 이렇게 점점 캐릭터들이 쌓여가지고서는 이제 스토리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저희는 사실 그 가수편이 끝나면은 다음 편은 또 제로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가수분들과 새로운 모창 능력자들을 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또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들을 담을까가 저희에겐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매회 그 가수에 맞는 가장 좋은 이야기와 음악들을 이제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회 어떤 특집 쇼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그동안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4라운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 4곡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가수분들의 히트곡 중에 4곡 외에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다루지 못하는 노래 1곡 이상을 이제 프로그램에 약간 히든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수분이 2022년 감각으로 새롭게 리메이크하거나 아니면 후배 가수들이 좀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노래를 프로그램 중간에 이제 히든송 무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노래들을 또 새로 음원으로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약간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매회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4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 무대까지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또 다른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히든싱어 7을 더욱 긴장감 있게 꾸며줄 분들이죠. 전현무 씨, 또 송은희 씨와. 그리고 박정현 씨 질문도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정현 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요. 명력이 꽤 좋으시네요. 네, 네. 제 뭐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먹고 있고요. 그래서 박정현 편은 사실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첫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했었는데 네. 그때 할 때는 사실 박정현 씨가 너무 우세한 가운데 이제 게임이 끝났었어요. 워낙 뭐 너무 독보적인 가창력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뭐 거의 보컬의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파일럿으로 준비 기간도 좀 짧았고 저희가 그만큼 뭐 노하우도 부족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녹화하면서도 이 게임이 과연 성립할까 저는 되게 그랬었어요. 이게 과연 이 게임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또 박정현 씨 목소리 워낙 잘 알아가지고 절대 안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게임 해보니까는 이제 100인이면 100인이 다 듣는 귀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게임이 성립이 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박정현 씨의 우세 속에 끝났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박정현 편을 다시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좀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좀 잘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뭔가 준비를 잘해서 하고 싶었는데 10년 사이에 사실 박정현 씨는 더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고 그렇죠. 오히려 그 원래도 잘하셨지만 그 뭐 비긴 어게인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컬의 경지가 이제 신계를 뚫고 막 저희 저 우주 저기 막 그 어벤져스계로 이렇게 막 나가시다 보니까 이거를 매 시즌마다 좀 이렇게 다시 해보려고 하다가도 이래가지고는 안 돼. 접고 하다가 이제 10년 되는 올해는
그래도 이번 10년째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거의 한 반년 이상을 막 찾고 준비해가지고 다시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아까 예고에서도 보셨지만 10년 전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까 예고 말미에 전현무 씨께서 그 박정현 씨는 탈락입니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 제가 했 멘트잖아요. 네. 네, 죄송한데 왜 그 멘트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죠. 열린 결말입니다. 과연 정말 탈락일지 아니면 제가 농담을 한 걸지. 아니 근데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저녁에 바로 밝혀지니까. 예, 바로 밝혀져요. 바로 요거 네네. 보고 오늘 저녁에 바로 확인하시면 다음 됩니다. 주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네네네. 예. 오늘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이 박정현 씨 편이니까 저는 오늘 진짜 꼭 보고 확인을 해서 전현무 씨께서 저를 낚으신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도록 봐야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제 전현무 씨, 송은희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님께서 전현무 씨는 히든싱어 첫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송은희 씨도 히든싱어 3부터 쭉 패널 대표로 자리하고 계신데요. 히든싱어가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두 분의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히든싱어 7에 출연하시게 된 소감 그리고 10주년을 대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전현무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같이 성장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뭐 TV 프로를 많이 했지만 뭐 다 애정이 있지만 사실은 저와 함께 아무 검증도 안 된 저에게 프로를 맡아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성패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풀이를 하자마자 했던 프로라 그때 그 처음에 긴장감과 설렘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유독 좀 애착이 있는 프로가 또 히든싱어고 이렇게 쭉 7까지 히든싱어가 성장해 온 걸 보면 제가 프리로 나와서 또 성장한 거랑 또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남달라요. 예, 저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참 소중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저한테 소중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히든싱어만 놓고 봤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팬덤이 있는 프로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 파일럿을 하고 정규되기도 쉽지 않고 컨텐츠가 너무 많고 볼 것도 많고 다들 바쁘시고 이 와중에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계속 열렬히 찾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동이어서 주변에서 제가 농담 아니고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안 해? 그 히든싱어? 올해 안 해? 내년에는 하니?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이거를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정말 이 콘텐츠 홍수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영혼이 없는 진행자로 유명하지만 여기는 좀 영혼을 넣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빈말이 아니라 전현무 씨가 네, 이 프로를 하면 목이 쉬어요. 맞아요. 다른 데서 목이 안 쉬거든요. 근데 예, 얼마나 열심히 하면 예. 유일하게 목이 쉬는 프로입니다. 가수가 아닌데 목이 쉬어요. 싱어 엄청 많이 외치시잖아요. 예. 그 정도로 혼을 넣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저도 전현무 씨만큼이나 이 프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그 코미디를 하면서 가끔 모창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히든싱어 통해서 또 이선희 언니 만나가지고 지금도 이제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됐을 정도로 저한테 성덕인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 됐거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연예인으로 살지만 일반인들과 만났을 때 자기를 또 특별히 또 사랑하고 애정하는 연예인을 만났을 때 그 케미를 지켜보는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연예인으로서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시즌 3 들어왔을 그 즈음에 뭐 지금도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를 또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또 애정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일반인 분들이 많이 주변에서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전현무 씨가. 근데 그 일반인 분들 못지않게 저도 히든싱어 정말 다시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많은 수많은 이 이후에 음악 예능이 나왔지만 사실은 히든싱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르의 것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히든싱어의 이제 7
10년 만에 이제 귀환은 정말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정말 히든싱어를 향한 애정을 정말 아낌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10주년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다를 것 같아요. 네. 히든싱어의 터줏대감 전현무 씨와 송은이 씨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더 끈끈해진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모두가 정말 합심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히든싱어 시리즈의 아버지 우리 조승욱 PD님께 네, 히버지 조승우 PD님께 히든싱어 7의 원조 가수 라인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초대 원조 가수 박정현 씨를 비롯해서 많은 가수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번 시즌에 어떤 원조 가수분들이 출연하시는지 라인업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뭐 티저 같은 거로도 일부 공개되긴 했는데요. 그 중에 좀 몇 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분 중에 이제 김민종님과 엄정화님 두 분을 사실 거의 뭐 시즌 초반부터 늘 모시고 싶었었는데 그 두 분들이 뭐 가수로서의 활동이 요즘은 많지 않으셔가지고 뭐 여러 차례 고사하시다가 올해는 이제 어렵게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고요. 워낙 정말 엄청난 히트곡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90년대의 어떤 가요계 전성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뭐 이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주로 보통 뭐 저희 프로그램보다 다 이제 연차들이 높으신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생긴 이후에 데뷔한 가수분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잔나비 최정훈 씨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잔나비 최정훈 씨는 올 가을밤 뭔가 이렇게 귀뚜라미 울고 이렇게 뭐 그런 가을밤에 감성적인 예, 너무 좋아. 예, 감성 터치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휘성편의 모창 능력자로 나왔던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가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계셨던 이제 영탁 씨가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뭐 지금 뭐 슈퍼스타가 되셔가지고 공연도 성황리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금이한양해서 이제 저희 이제 친정의 원조 가수로 출연하세요. 그래서 영탁 씨 편도 되게 저희한테 특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즌 말미에 저희가 그동안 히든싱어 하면서 고인이 되신 가수 편들을 두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광석님이랑 신해철 편 그렇게 두 편 했었는데 그 두 편이 되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고 김현식님 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김현식님 같은 경우 이제 가수분의 목소리가 따로 이렇게 분리된 파일이 없어가지고 워낙 그때는 이제 막 그런 멀티 트랙들을 보관을 안 했어서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그 원조의 가수의 목소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CD에서 추출할 수 있게 됐. 티 안 나요? 예. 티 안 나요? 진짜요? 너무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고인의 목소리를 살려서 이제 저희가 어머. 티가 나면 티가 난다고 진행을 할 거예요. 너무 티 하세요. 나. 예. 진짜로. 뭐, 예. 2번인데요, 이러면서. 네. 네, 꼭 해주세요. 저도 이번 편은 망했다고 얘기할 줄 예,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박정현 편도 이제 10년 만에 재대결이라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나실 수 있을 텐데 뭔가 10년의 히든싱어를 시작과 끝을 뭔가 끝은 아니죠. 아직 계속 될 거니까 이제 10년을 관통하는 어떤 편으로 박정현 편으로 이제 스타트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고 김현식 씨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제 원조 가수로 등장을 하시는 건데 모습은 생성이 안 될까요? 저희 히든싱어는 이제 그 모습은 각자의 머릿속에서 그리게끔 항상 여백을 드립니다. 예. 네. 목소리만으로. 예.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히든싱어 7의 원조 가수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면 원조 MC 우리 전현무 씨께 스포츠조선 문지영 기자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톡파원 25시, 뜨거운 싱어즈 등 여행 예능부터 음악 예능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히든싱어 7을 진행하실 때 가장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을지 터줏대감 MC의 진행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히든싱어가 이제 매주 특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좀 힘든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원조 가수를 모시고 이분이 우리 음악사에 얼마나 또 대단한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또 조명을 하면서 이분을 또 약 올려서 떨어뜨릴랑 말랑 또 이게 밀당도 해야 되고 모창 능력자분들은 방송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가 죽으면 모창이 안 나오거든요. 또 기도 북 돋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실제로 처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안 비슷하면은 저기 패널석이나 관객석이 술렁여요. 에이 뭐 약 이런 게 막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쫄깃쫄깃하게 또 쪼아야 되고 이게 되게 힘든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래서 뭐 신경을 쓰는 포인트가 딱히 있지는 않지만 그 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원조 가수가 마음 놓게도 안 하고 그렇다고 원조 가수를 너무 또 몰아세우면은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선을 참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포인트고 그 뭐 진행 포인트가 바뀌지 않았냐 그랬는데 룰이 안 바뀐 만큼 제 진행 포인트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그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 예전에 시즌에서는 그 선을 잘 못 타가지고 좀 싱겁게 끝난 녹화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 세븐까지 10년 동안 제가 하면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그날 상황에 맞는 텐션을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늘 해도. 밀당의 귀재. 밀당의 귀재. 그 방청객과 그 모창 능력자들 사이에 밀당 사이에 언제나 그 전현무 씨가 계신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객의 리액션은 정적이에요. 그 딱 무대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그거는 진짜 모르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술렁이는 거. 뭐야 어떻게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뭐 이런 게 들리거든요. 이럴 때 이 녹화 잘 떨어지겠구나. 근데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리액션은 하하하 하는 한 라운드가 끝났는데 너무 하하하 고개 끄덕끄덕. 끄덕끄덕. 알겠다 이런 고개 느낌. 끄덕끄덕.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만약에 원조 가수 1번에 있다고 다 예상을 하시면 2번 3번도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라고 멘트를 던지면 하하하하 이래요. 그럼 망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대본이 네. 진행 대본만 있지 상황 대본은 전혀 현장에 없는 모르니까. 거라서 예. 그거를 이제 상황을 캐치하고 이끌어가는 게 전현무 씨의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사실 어렵죠. 예, 좀 힘들어요. 네. 예. 리얼로 진행하니까요. 예. 네. 와, 이번에는 또 근데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알기 힘들 만큼 이제 긴가민가한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할 거니까 또 그만큼 진행하는 재미도 쫄깃쫄깃하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박정현 씨가 또 신계를 넘어서 우주 어벤져스계라고 했는데 모창 능력자들 수준도 우리가 또 준비하는 동안 많이 또 성장을 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할 수 근데 있겠습니다. 다 정말 어디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찾고 하는지 정말 매번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널 대표 송은희 씨께 뉴스원 안태원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걱정을 넘어선 무대를 경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회차가 녹화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걱정을 넘어선 무대라는 말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뭔지 또 이번 시즌 7의 모델을 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이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제 오래 했던 그 대표로서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싱거우면 사실은 제가 할 역할이 너무 힘들어져요. 사실은 조금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께 혼란도 좀 드려야 되고 이런 역할을 애써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녹화장에 왔다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찐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녹화를 하니까 저희가 뭐 횟수로 한 2, 3년 만에 녹화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분위기를 사실은 저도 약간 잊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다시 느낀 거죠. 첫 녹화하고 나서 여기 제작진들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이게 제작진들과의 약간 심리 싸움처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뭐 찾으려고 노력을 하던 간에 늘 그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괜한 걱정을 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 정말 어디서 찾아내는지, 그리고 왜 박정현 씨는 한번 했던 편이기 때문에 있겠어? 또 그만한 또 재원들이 있겠어? 능력자들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또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저의 완전한 기우였죠. 네. 매 회차 새로운 네네. 경험을 계속 하셨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아까 이제 뭐 한결 같으신 송은이 씨의 모습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한결같이 잘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막귀. 네네네네네. 막 아니, 근데 가끔 또 잘 맞추실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분이 오실 때가 있고 네. 그분이 대개는 안 오시는데 그 적중률이 얼마나 될지 그 네. 송은이 씨를 지켜보는 것 또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일도 꾸미거나 거짓 없이 방송합니다. 이 방송은 리얼로 정말로 하세요, 리얼로. 예. 네, 리얼로 들리는 대로 그래서 제가 제가 느껴지는 대로. 늘 그래서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비껴나가지?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 한결 같음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아, 이거는 진짜 뭘 어떻게 꾸밀래요? 꾸밀 수가 없는 방송이에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한 맞게 하거든요. 네. 맞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이번엔 뉴스원 안태현 기자님께서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히든싱어를 하면서 모창 능력자에서 어느덧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휘성편의 영탁 씨, 또 이선희 편의 정미애 씨 등 다양한 분들이 데뷔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또 이번 이 히든싱어 7에서도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거라는 그 예감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승우 PD님. 예, 뭐 저희 프로그램에 모창능력자로 출연한 이후에 뭐 더 잘 되신 분들이 또 더 있죠. 뭐 그 에일리 편에 나오셨던 박혜원 씨, 흰 요즘에 더 맞아요. 많이 사랑받고 계신데 예, 그분도 뭐 그렇고 뭐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 기존의 가수분들이신데 모창능력자로 나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뭐 K-윌이 김종국 편에 나왔었다든지 뭐 허각 씨가 저기 임창정 편에 나왔었다든지 몬스타엑스 션우가 B 편에 나왔었다든지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이 뭐 자기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가수로서 스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어떤 단계로 저희 프로그램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히든싱어를 통해서 또 자기가 어떤 가수를 꿈을 꾸시는 분들도 히든싱어란 무대를 통해서 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정작 이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스타가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 가수를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와서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빛내주셨던 그런 많은 평범한 아마추어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가수를 향한 아까 예고에도 나왔지만 그런 추앙하는 마음과 그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프로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프로의 숨결까지도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과 정성이 사실 지난 10년 저희 프로그램을 키우고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께 되게 감사하죠. 예. 되게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데뷔를 하시고 스타나 가수가 된 분들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또 그 일반 아마추어로서 자기가 추앙하는 가수들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애정과 사랑 그런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현무 씨 같은 질문인데요. 어떤 분들 데뷔하신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 혹은 새로운 스타 탄생을 시즌 7을 하면서 예감하신 적이 있는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영탁 씨인 것 같아요. 예, 다들 기억에 남지만 그 박영탁이라고 해서 머리 곱슬머리 같이 이렇게 네. 약간 무슨 반단발이었나요? 반단발 뭐 약간? 모차르트처럼 네. 하고 지광희 교수 컨셉이라.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그 뭐 실용음악과 교수고 뭐 보컬 트레이닝하고 랩도 했었고 발라드도 했었고 뭐 다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좀 꿈을 늘 쫓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나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이런 장르도 해보고 저런 장르도 해봤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타사 그 트로트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좀 놀라우면서도 반가우면서도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저희가 뭐 배출한 스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만났던 인연이 있는데 그때 그 눈빛과 말투와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지금도 사실은 영탁 씨 굉장히 바쁜데 히든싱어 특집이 있거나 그럴 때 무조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했던 방송이고 그래서 의리를 또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한 통 안에 있었던 히든싱어가 지금은 원조 가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한편의 완벽한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탁 씨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송은이 씨는요? 네, 저도 역시나 영탁 씨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근데 다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얘기했던 흰 씨도 사실은 그때는 그냥 무명의 가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다 아는 가수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발에 사실 히든싱어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뭐 무명이었는데 유명 가수가 됐다라기보다도 저는 이소라 씨 편에 났던 어반자카파의 그 우리 권순일 씨. 네 권순일 씨도 네. 맞다. 특별 남자 보컬인데 그 여자 선배님을 너무 추앙해서 본인이 그렇게 나온 것도 네, 맞아요.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첨언하자면 권순일 씨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이소라님께서 뭐 시즌 3에 나오신다, 4에 나오신다, 5에 나오신다 계속 그 저희를 되게 애를 많이 태우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창능 역자 예심의 연예인이고 가수인데도 와서 다 예심도 보시고 몇 번을 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이번 시즌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해서 또 들어가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더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 곳곳에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추앙하면서 기다린 많은 모창 능력자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가요계에도 많다라는 거, 연예계에도 많다라는 것도 또 되게 대단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렇게 듣게 됐는데 어쩌면은 마치 제가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전현무 선배님이라던가 다른 아나운서 선배님들을 이렇게 추앙하고 지켜보고 존경하고 추앙해요? 추앙 그 죄송합니다. 시즌 마시죠. 존경으로 추앙이 바꾸고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꿈을 높게 가지세요. 젊은이요 꿈을 높게, 높게 가져라. 야망을 높게 예? 네,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선배 말고. 네, 잔잔바리 말고 높게 네, 네네 드림하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워갑니다 선배님께. 그런 마음과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세 분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도대체 송은희 씨께서 어디서 이런 모창 실력자들을 모시고 오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스포츠조선의 문지연 기자님께서 이 조승욱 PD님께 모창 능력자를 찾아내는 제작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섭외 노하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디서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시나요? 또 섭외를 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집에 가셔서 여기는 이렇게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일종의 영업 비밀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맛집은 알려주던데요. 네.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시네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굉장히 좋은 많은 그 가수를 원조 가수를 따라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 특히 작가들이 정말 뭐 열심히 막 찾아서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예심에 오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시고 네. 제작진들의 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기준 말씀하셨는데 다른 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얼마나 그 가수와 비슷한가 그게 기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또 코로나기도 해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다 예심은 하지는 않고 이제 한번 온라인으로 이제 파일로 이렇게 거르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예심에 모셔가지고서는 이제 봐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뭐 신인들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참가자들의 끼와 재능을 보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가장 큰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가수와 비슷한가. 뭐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1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뭔가 모창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 저희 모창 맛집의 그냥 뭐 핵심 전통이고 네. 그리고 그 맛을 내는 어떤 비결은 뭐 저희가 잘 알아서 계속 좋은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방장이 한 분이라 맛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보다는 예, 저희 그 많은 이제 작가분들, 제작진분들이 되게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뭐 보컬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예.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창을 잘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실력자들을 찾아내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남다른 감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타고 나서 정말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은 정말 100분의 1 정도인 것 같고 그 가수분과 비슷한 목소리와 어떤 느낌을 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함께 모여서 연습을 많이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어쨌든 그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 그렇다고 또 이렇게 노력한다고 또 다 되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3주 뭐 3달 뭐 1년 노력하면 되겠지.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는 이 원조 가수를 이길 정도의 실력이야 했는데 당일날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갑자기 막 무대에서 막 너무 떤다든지 전다든지 이러면은 또 그만큼 실력 발휘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희도 뭔가 예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그게 또 히든싱의 묘미고 재미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창 능력자분들 중에 한 열의 여덟은 네. 팬들이 많아요. 그 원조 가수에.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담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 가수만 생각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좋아하면 따라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창법이 아니라 그 가수 창법으로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그 사실 모창의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렇구나. 네. 원래 너무나 그 깊은 팬심에 그래서 좋아하면 닮는다고 맞아요. 생김새나 스타일까지 비슷해요. 닮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번엔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님께서 전현무 씨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히든싱어 시리즈를 통해서 프리랜서 MC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랑을 받는 MC가 되어서 히든싱어의 10주년을 함께하게 되셨는데 10년 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첫 MC를 맡았던 그날과 비교해서 본인에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 뭘까요? 일단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 시즌 1 때 우리 조승욱 PD님하고 송은이 누나도 기억하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큰 프로를 원 MC로 맡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고 10년 전엔 그리고 원조 가수 자체도 너무나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봐왔던 대스타시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히든싱어도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전현무를 MC로 했고 저도 뭐 히든싱어 JTB 뭐야? 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던 서로가 무시까지 했던 무시하면서 서로 긴가민가하면서 큰 기대가 없었던 게 맞겠죠. 뭐. 그래서 잘 됐나 봐요. 예, 기대가 아예 없어.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근데 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뭐 실력이 눈에 띄게 는 거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아무리 뭐 잘 못하는 MC더라도 한 프로를 오래 하면 그 프로에 대해서만큼은 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참 뭐 굉장히 그때 여유가 없고 이렇게 되게 막 힘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도 뭔가 되게 쫄지 않는 패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문세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수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도 한 30년 선배신데 이문세 선배님이 막 나중에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막 왜냐면 그런 데서 이렇게 굴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도발하고 막 깐족깐족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런 게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초년 MC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그런 거를 다부지고 당차게 그냥 탁 했던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현무님의 깐족 MC사가 또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고, 예. 정말 전현무 씨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MC를 오랫동안 또 처음부터 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고요. 예, 그 잘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때만큼 깐족되진 않죠 제가. 비슷해요?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가 이제 우리가 초심을 찾자는 마음으로 예. 예, 항상 그 서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좀 더 깐족되라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악마들이야, 악마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가진 말자 아.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예. 또 재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조선의 문지연 기자님께서 송은희 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10년 전에 히든싱어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 가수분들의 노래 실력을 예능처럼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히든싱어는 그런 면에서 초석을 세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해보셨지만 히든싱어가 1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정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잘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진분들, 그러니까 물론 많은 예능의 제작진분들이 정말 한 주의 방송을 위해서 정말 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프로는 좀 그게 좀 더 유별한 것 같고 거기에 아까 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어떤 것들을 더 새로운 재미 요소로 넣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1라운드 1절 듣고 투표하고 그다음에 탈락자 발표하고 2라운드 1절 듣고 투표하고 그 사람들이 나오고 3라운드 때 이제 중간에 그냥 3초 만에 투표해야 되고 이게 너무 쫀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틀거리 자체가 저는 다시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잘 만들어진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걸 한결같이 그리고 또 수많은 음악 예능이 만들어졌지만 다른 것과는 차별화되게 훨씬 더 긴장감 있고 쫀쫀하게 그러면서 실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기본 틀거리가 너무나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녹화를 하면서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 생각을 처음에 했지? 이 라운드를 이렇게 차별화하면서 한 라운드별로 살짝 그 베일을 벗겨나가는 요거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시즌이 계속돼도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 좋겠는 그런 거이고 거기에다가 제작진들의 노력과 노하우가 쌓여서 실력들이 점점 더 나아지고 거기에 원조 가수들도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히든싱어를 더욱더 풍요롭고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음악 예능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히든싱어만의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런 송호님께 또 제가 또 특히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의 사실 히든 MC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현무 씨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관객과 가수와 모창능자 그리고 또 어떤 때 또 저희 제작진의 입장까지도 이렇게 대주셔서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시면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히든 MC다. 패널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뭐 시즌 3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쩔 때는 이 제가 자리에서 한번 제 드리고 역할을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오지랖을 부릴 때가 있어요. 너무 신나서. 네. 그래서 녹화가 잠깐 뭐 끊어갈 때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현무 씨하고 같이 막 조율하면서 막 하는데 어떨 때는 뒤늦게 생각하면 제가 또 오지랖 같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분위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걸 다 아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 많은 프로가 다 그렇지만 이 프로는 특별히 현장 분위기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마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하는 것 같아요. 어. 진심을 다해서. 예. 정말 그 쫄깃하고 생생하게 만든 장치가 사실 시청자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네네. 시청자 입장에서도 물론 현장만큼 이렇게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장치에 대한 말씀도 맞고, 또 우리 전현무 씨를 살짝은 얄미워하면서도 또 송은이 씨를 반대로 답답해하는 그 티키타카 있잖아요. 네. 그 MC와 패널들의 서로 무시해요. 그 티키타카를 비롯해서 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그 케미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 주시니까 그 하나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수많은 그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히든싱어를 10년간 함께해온 이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행운의 시즌이죠. 히든싱어 7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승우 PD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 좀 어렵지만 뭐 상상 이상, 기대 이상 보여드리겠다고 뭐 진짜 한 진부하네. 문장인데요. 진짜 식상하기 이를 데가 없네. 예. 식상합니다.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즘에 너무 뭐 볼 프로그램도 보실 것도 되게 많고 뭐 즐기실 거리도 많지만 양에 비해서 사실 막상 보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볼만한 게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2년 만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예. 상상 이상,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약간 첨언을 하면 시즌 7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할 게 있을 거 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그냥 알아서 만들어요. 7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 7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쵸? 기억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보시면 압니다. 네. 궁금해,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뭐 그냥 세븐이 대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예. 7으로 몰아가요. 세븐으로 몰리는 뭔가가 있어요. 네. 행운의 세븐. 그것도 너무 10주년과 신기했어요. 뭔가 세븐으로 몰아가는 그게 있어요. 네. 네. 우리 전현무 씨. 매우 업그레이드된 팬 미팅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보다 진화한 팬 미팅이 있을까? 나오시는 분들도 팬이고, 그걸 보는 분도 팬이고, 근데 원조 가수가 떨어져도 좋아하고, 그렇죠. 우승하면 또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모창 능력자로 원조 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을 또 관객들이 응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원조 가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찐으로 팬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매우 진화된 팬미팅 현장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보다 진화한 팬미팅 맞아요. 있을까요? 예. 요새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막 열심히 응원하는 걸 주접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한 주접 파티입니다, 진짜. 스페셜 주죠. 근데 네. 이제 그런 팬미팅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온 국민의 잔치로 와. 네. 너무 식상하네. 가고자 럭키. 합니다. 아니 럭키 세븐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럭키 세븐이니까 진짜 온 국민의 장치가 될 수 있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뭔가 이렇게 통합과 화합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은이 씨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네. 세븐은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약간 다시는 올 수 없는 시즌의 마지막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 말씀 맞아요. 저희는 항상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짜여지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매회 있다라는 것도 놀랍죠. 네. 코미디도 있고 감동도 있고 네. 휴머도 있고 성장 스토리도 있고. 더 이상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네네. 없어요. 정도라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시죠. 현무 씨는 팬미팅이라고 표현할 때면 저는 한편의 거대한 뮤직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희노애락이 다 있고 노래가 있고 모든 장르가 다 네. 섞여 있고. 오. 조승우 PD님처럼 식상하게 표현하자면 각본 없는 드라마다. 각본 드라마. 오랜만에 배우 들어보네요. 식상하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확실히 그 어떤 고도화된 팬미팅 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네. 네. 식상함 속에 진실이 있더라고요, 항상. 네. 뭐 이렇게 또 한번 포장을 그치, 해봅니다. 또 있네. 네네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 속에 지금 제작 발표에도 조금씩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승욱 PD님과 전현무 씨, 송은희 씨에게 히든싱어 7에서 이 부분은 좀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관전 포인트 그리고 끝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조승욱 PD님. 뭐 오늘 계속 진행되는 동안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8시 50분, 이제 9시가 아니라 10분 일찍 찾아가니까 꼭 본방송으로 놓치지 말고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정현 씨 편은 지난 어떤 10년의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응축된 한 편의 뭐 좋은 시즌 7을 여는 좋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밤 8시 50분 꼭 본방으로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박정현 편, 오늘 방송되는 박정현 편을 꼭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박정현 씨 얼굴만 보면은 이거 뭐 10년 전 방송이야, 뭐 제 방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대로시죠. 제 얼굴을 보면 세월이 10년이 네. 지났구나. 직격탄이 저런 거구나. 박정현을 피해서 이렇게 와버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도 박정현 씨가 10년 만에 나왔는데도 가창력은 더 넘사벽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소화 못한 이렇게 히트곡이 많았구나. 그리고 박정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가 미처 시즌 1에 담지 못했던 박정현의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니까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죽여가면서 지금 멋지게 죽인 적은 마무리 없는데. 네.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박정현 씨 편 방송되기 전에 지금 좀 시간이 있잖아요. 이 제작 발표를 보시고 오늘 좀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좀 노래를 익히고 보시면서 같이 떼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구석 콘서트를 히든싱어와 함께 하시면서 또 맞춰 보시면서 두 가지 재미를 오롯이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맞춘 사람 안 맞춘 사람 내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저마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늘 밤 8시 50분에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식적인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을 비롯해서 히든싱어 7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의 궁금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가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작진분들 또 MC 또 패널 이렇게 출연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한 번 음악 예능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또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오늘 8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되는 JTBC 히든싱어 7 제작 발표를 통해서 그 산뜻한 출발을 알렸으니까요. 오늘 정말 큰 관심, 또 앞으로도 많은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히든싱어 7의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